시간을 파는 가게.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긴 개개월씩 날이었어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해화동 뒷골목을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걷고 있었어요. 다소 어수룩해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창호였어요. 창호는 무심하게 골목을 걷다가 한 가게의 간판을 보고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 설마 이 가게인가? 창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언가에 홀린 듯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에 오래된 나무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시간을 파는 가게 맞습니까? 어서 와. 잘 찾아왔어. 가게 주인인 로즈가 나긋한 목소리로 창호를 반겼어요. 어서 오라옹. 로즈 옆에 누운 고양이 루루도 말했어요. 창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양이가 말을 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옹? 루루가 계속 누운 채로 말했어요. 그러고는 태연하게 털을 핥았어요. 창호는 흥분에 들떠 소리쳤어요. 정말이잖아. 정말 시간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 말하는 고양이도 있다더니 정말로. 해화동에서 나고 자란 창호는 어릴 적에 시간을 파는 가게와 말하는 고양이에 대한 소문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어요. 워낙 어릴 때 들은 이야기라 그저 동화 속 이야기로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이 가게를 오늘에서야 발견한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모든 약을 팔아. 시간약은 마녀 중에서 내가 가장 잘 만들거든. 시간약을 찾으러 온 거라면 아주 잘 온 거야. 시간과 관련된 시간약이요? 그래.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팔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이 천천히 흐르도록 해주는 약을 팔기도 하지. 시간을 잠시 멈추는 시간 정지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한 시간들을 순식간에 흐르게 하는 시간약도 팔고. 그게 무슨... 참! 시간을 사기도 해. 우리 가게는 처음이지? 네, 처음이에요. 그럼 둘러보고 나면 제품을 추천해주도록 하지. 창호는 꿈꾸는 것만 같았어요. 정신이 살짝 몽롱했어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짧게 좌우로 마구 흔들고는 가게를 찬찬히 돌아보았어요. 세평 남짓한 작은 가게의 양옆 벽면에는 장식장이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장식장에는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형형색색 다양한 약초와 꽃잎들, 손바닥만한 보라색 흔들목막, 정체를 알 수 없는 깃털들, 휘황찬란하게 빛을 내는 오색 빛깔 보석들, 그 밖에도 알 수 없는 재료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어요. 뒤쪽 벽면에는 벽난로가 놓여 있었어요. 벽난로에서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탔어요. 창호가 들어온 나무문 옆에는 짙은 녹색의 오래된 작은 소파 하나가 있었어요. 가게 주인인 로즈는 가게 중앙에 놓인 커다란 나무 탁자 뒤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색이 계속 변하는 구슬을 습관처럼 어루만지면서 창호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창호가 가게를 다 둘러본 듯하자 로즈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뭐가 필요해서 왔어? 저 시간을 사고 싶은데요. 그게 뭐? 뭐냐? 루루가 로즈의 어깨 위에 올라가 참견했어요.
제가 시간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이지. 예쁘게 포장해 줄게. 얼마나 살 거야? 제가 원하는 만큼 가능합니까? 그럼 얼마든지. 시간은 하루에 한 다나, 한 달이면 10다나, 그리고 1년이면 100다나야. 다나요? 그래. 다나는 마녀 마을의 화폐 단위야. 인간 돈으로 환산하면 1다나에 100만 원쯤 되겠군. 하루에 100만 원이라 그리 저렴하지는 않군요. 갑자기 로즈가 웃기 시작했어요. 환하고 밝은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운 사악한 웃음이었어요. 창호는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왜 웃으시는 겁니까? 미안. 하루에 100만 원이 비싸다는 말이 웃겨서 나도 모르게 웃었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 100만 원, 아니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단 하루의 시간도 살 수 없어. 내 가기만 빼고 말이지. 참,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사고 싶은 거야?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 사고 싶습니다. 오, 통이 큰 친구네. 그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려고?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게를 차린 지 300년 정도 됐는데 너 같은 효자는 오랜만에 보네. 이 좋은 기회를 자신에게 쓰지 않고 부모님한테 쓰다니. 창호는 가게 주인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여자는 기껏 해봐야 30세쯤 돼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300살이 넘기라도 한다는 말이에요? 라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질문 대신 침을 꼴깍 삼켰어요. 하기야 시간도 팔고 말하는 고양이도 있는 가게인데 또 다른 마법 같은 일들이 한두 개 더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시간을 선물하고 싶은 이유는 뭐지?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 뒤로는 40년 동안 저를 키우느라 부모님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셨죠. 저 때문에 좋은 시절을 모두 낭비하셨던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라도 부모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효자네, 효자야. 부모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젠데? 그야 물론 젊으셨을 때가 아닐까요?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제대로 즐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갑자기 로즈가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창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루루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만약 부모님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네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말이지. 너는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된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로즈는 다시 몸을 뒤로 빼고 팔짱을 꼈어요. 그러고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한참 동안 창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창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창호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부모님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창호의 얼굴에서 진심을 느낀 로즈는 팔짱 낀 손을 다시 풀고 말했어요. 좋아, 네 뜻이 그렇다면 그럼 바로 만들어줄게. 저기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도 되고 제조 과정이 궁금하면 여기 의자에 앉아서 구경해도 돼. 창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로즈 앞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기 앉아서 구경할게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어요? 로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장식장 앞으로 걸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골라왔어요. 루루가 꼬리를 바짝 세운 채 로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우선 식물 재료들을 먼저 다듬어야 해. 이게 다 뭔가요? 이 말린 꽃잎들은 시간을 담고 있어. 모든 시간약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지. 이건 당나귀 풀, 그리고 이건 익숙할 거야. 네잎 클로버. 로즈는 재료들을 커다란 나무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만한 나무 쟁반 안에 다양한 색깔의 말린 꽃잎들, 초록색 당나귀 풀, 그리고 네잎 클로버가 조금씩 들어있었어요. 이걸 잘게 부숴야 해. 이것처럼. 로즈가 한 손으로는 말린 꽃잎을 부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탁자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투명한 유리병이었는데 그 안에는 무지개 빛깔의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여러 가지 재료를 부순 가루야. 푸른 잠자리의 날개, 유니콘의 뿔, 검은 다이아몬드, 인어의 진주. 또 뭐가 들어가더라? 아, 그렇지. 뱀독도 한 방울 들어갔다. 네? 독이요? 지금 제 부모님께 독을 먹이려는 겁니까? 창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로즈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그것들을 다 부수어 가루로 만들 거야. 이 꽃잎이랑 풀도 잘게 부숴야 해. 잘게 잘게. 정성을 다할수록 약효가 좋아지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진짜 뱀독이 들어가냐고요? 창호는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자 로즈가 매서운 눈으로 창호를 흘겨보았어요. 살짝 당황한 창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로즈는 다시 재료들을 부수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뱀독 한 방울보다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너의 의심 한 방울이야. 이 당나귀 풀이 뱀독을 해독해주니 걱정 마. 나를 믿고 마음을 착하게 먹으라고 이 친구야. 네, 제가 흥분했네요. 입 다물고 있을 테니 하던 일 계속하세요. 우아해진 창호는 조신하게 자세를 고쳐앉고는 로즈가 약을 만드는 모습에 다시 집중했어요. 로즈는 계속해서 재료들을 조심스럽게 부쉈어요. 바삭바삭. 말린 꽃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창호는 눈꺼풀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졸리지? 로즈가 물었어요. 잠깐 졸았네요. 죄송합니다. 졸린 게 당연해. 꽃잎 냄새 때문에 그래. 이제 끓이기만 하면 완성되니까 그동안 좀 더 자도 돼. 로즈가 잘게 부순 재료들을 유리 주전자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창호는 알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나무 탁자 위로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보글보글 주전자 끓는 소리가 귓가에 왕왕 울렸어요. 10분이 흐르고 또 10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10분이 흐르고 갑자기 뺨에 닿는 촉촉한 느낌에 놀란 창호가 잠에서 깼어요. 뭐야? 일어나라옹, 참탱이! 루루가 창호의 얼굴을 핥고 있었어요. 네 얼굴 너무 짜다. 꿈인가? 고양이가 말을... 그렇지. 여기는... 눈을 비비고 보니 로즈가 갈색 종이 상자에 빨간색 끈을 칭칭 감아 묶고 있었어요. 저 얼마나 잠든 건가요? 깼어? 시간 잘 맞춰서 깼네. 시간약 다 완성됐어. 포장도 끝. 자, 여기. 로즈가 마지막으로 예쁘게 리본을 묶은 뒤
창호에게 상자를 건넸어요. 남은 끝뭉치는 공처럼 단단히 뭉쳐서 루루에게 장난감으로 던져주었어요. 창호는 상자를 받아들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약값을 치렀어요.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조금 모자라지만 효심이 갸륵하니 특별히 할인해주지 뭐. 부모님이 꼭 다시 행복해지길 바랄게. 잘 가. 창호는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가게를 나왔어요. 그대로 걸어가려다가 가게를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순간 가게의 조명이 팍 꺼졌어요. 창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다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간 창호는 부모님에게 시간약을 건넸어요. 시간약에 대해 설명할 때는 혹여나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만일 부모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창호가 태어나기 전일 경우 창호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시간약을 사왔다는 점을 비밀로 했어요. 창호 부모님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선물한다는 창호의 말에 껄껄껄 웃으며 시간약을 마셨어요. 물론 창호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뚱딴지 같은 소리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아들의 착한 마음을 생각해 시간약을 마시기로 한 거예요. 창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두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창호 부모님이 시간약이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마신 순간이었어요. 창호와 창호 부모님 눈앞이 동시에 환하게 밝아졌어요. 잠시 후 갑자기 방 안에 우렁찬 응애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희끗한 머리카락과 자글자글한 주름을 가지고 있던 창호의 부모님이 검은 머리카락과 탱글탱글 윤기 나는 얼굴을 가진 젊은 부부로 바뀌어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 얼굴이... 세상에,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찌된 일이지? 여보! 눈이 휘둥그레진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데 다시 한번 응애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내려다보니 침대에 갓난아이 하나가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는 갓 태어난 듯 몸집이 아주 작았어요. 이 아이는 누구지? 창호 아빠가 눈을 끔뻑이며 물었어요. 누구긴, 창호잖아. 창호 엄마는 단번에 창호를 알아보았어요. 그제야 창호 아빠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여보, 창호가 그랬잖아.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되돌려주겠다고.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럼 그게 농담이 아니었단 말이야? 세상에.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왔네. 바로 창호가 태어난 날 말이야. 오랜만에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덮었어요. 개기월식 날이 된 거예요. 시간을 파는 가게의 주인 로즈는 휘파람을 불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재료를 손질한 뒤 깃털펜을 굴려가며 가게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탁자 위에 누워서 드르렁 코를 골던 루루의 귀가 팔랑 움직였어요. 이어서 루루의 큼직한 눈이 문 쪽을 향한 순간 끼 가게 문이 열렸어요. 쭈뼛거리며 들어온 것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이름은 지후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꼬마야, 몇 살이니? 오랜만에 찾아온 꼬마 손님에 로즈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12살이요. 귀엽게 생겼구나. 근데 여기가 뭘 파는 가게인 줄은 알고 왔니? 시간을 파는 가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니? 요 앞을 지나가다가요. 시간을 판다고 써 있길래 신기해서요. 그랬구나. 로즈가 싱긋 웃었어요. 늘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로즈는 유독 아이들에게만큼은 관대했어요. 인간 세상처럼 마녀 마을에서도 아기를 잘 낳지 않아서 아이들을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귀여운 아이들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났어요. 그나저나 이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왜 혼자 돌아다니니? 위험하게. 그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니? 왜지?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둘 다 밤 늦게까지 일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기 싫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루루가 로즈를 따라 말했어요. 어? 지금 이 고양이가 말한 것 같은데? 고양이가 말했어요, 고양이가. 시끄럽다. 내 귀는 나보다 100만 배는 더 밝아서 예민하다. 이 조그만 애벌레 같은 게. 냥. 루루, 말 예쁘게 하랬지. 루루가 로즈의 말을 못 들은 채 하며 바닥으로 폴짝 뛰어내렸어요. 지후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얘는 말하는 고양이 루루란다. 좀 까칠하긴 해도 나쁜 고양이는 아니야. 아 참,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뭐? 계속 말해보렴. 집에 있기 싫어서 매일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때 지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지후가 무한한 표정을 짓자 로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배가 고프구나. 꼬마, 조금만 기다리렴. 누나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줄게. 괜찮은데.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지후가 나무 의자에 올라앉았어요. 아직 키가 작아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두 발을 앞뒤로 흔들며 로즈가 만드는 간식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로즈는 살구 크림이 잔뜩 들어간 사과 파이, 꾸덕꾸덕한 가나슈로 덮인 초코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사과 파이 위에는 메이플 시럽을 듬뿍 뿌렸고 설탕 입힌 체리를 몇 개 얹어 예쁘게 장식한 초코 케이크는 먹기 좋게 칼로 4등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달한 간식으로 몇 개 준비해봤어. 먹어보렴. 우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지후는 먼저 사과 파이를 덥석 베어 물었어요. 파이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메이플 시럽을 많이 뿌려서 달 것 같았는데 파이 속에 든 살구 크림이 상큼한 맛을 더해주어 의외로 맛의 조합이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초코 케이크를 포크로 푹 찍어 먹었어요. 한 입 가득 베어문 지우의 뺨이 햄스터볼처럼 불룩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맛있는 빵들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바삭바삭하면서도 보들보들한 빵이 지우의 입안에서 춤을 추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입안 가득 허겁지겁 빵을 채워넣은 지우는 오물오물 씹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팔아요? 뭐라고? 근데 시간을 어떻게 팔아요? 로즈가 지우의 말을 못 알아듣자 루루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신 해석해 주었어요. 모두 삼키고 말아라. 식사 매너하고는 이 애벌레가. 루루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자 로즈가 소리쳤고 지우가 방귀 소리로 답했어요. 루루는 더럽다 하며 멀리 도망갔어요. 로즈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쿡쿡 웃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괜찮아. 시간을 어떻게 파냐고 물었지? 네. 지우가 다시 오물거리며 말했어요. 시간을 팔기만 하는 건 아니야. 시간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도 있고 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니? 그야 당연히 파는 거죠. 지후는 우적거리던 빵을 한 번에 꿀꺽 삼키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왜지? 왜냐하면 말이죠. 첫째로 제가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두 번째 이유가 뭔데? 돈이 필요하니까요. 돈을 가지고 싶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 이유가 전부야? 좀 더 신중해야 할 텐데. 로즈가 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난한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데요. 떡볶이도 못 사 먹고 라면도 못 사 먹고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애들한테 놀림까지 받는다고요. 얼마큼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따만큼요. 지후는 두 팔을 크게 벌려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느꼈는지 더 큰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 팔을 높게 뻗었어요. 가느다란 팔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요, 멋진 회사의 회장님이 돼서 엄마 아빠한테 으리으리한 집도 사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게 집에 먹을 것도 잔뜩 채워놓고 싶고요. 아,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멋진 스포츠카도 사고 싶어요. 참, 또 그만하면 됐어.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거구나, 너. 백만장자요? 그게 뭐예요? 그때 장식장 위에서 지켜보던 루루가 잘난 체하며 설명했어요. 그것도 모르냐? 백만장자란 집 사고 차 사고 밥 사고 나서도 돈이 남을 정도로 부자인 거다. 붕어빵 안에 왜 붕어 없냐고 물어볼 멍청한 녀석. 루루, 제발 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고양이들은 귀여운 외모가 아니었다면 벌써 멸종되고 없어졌을 거래요. 너무 건방져서. 지후와 루루가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으르렁댔어요. 그만들 싸우렴. 로즈는 달래면서 갓 우려낸 홍차를 찻잔에 따랐어요. 고양이들이 말을 못해서 천만 다행이에요. 지후가 로즈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직 분이 다 풀리지 않은 듯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멍청하다. 고양이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랑 쓰는 언어가 다를 뿐이란 말이다. 그러자 로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듯 루루를 번쩍 들어 한쪽 팔에 꽉 껴안고는 지후 앞에 홍차가 든 잔을 내려놓았어요. 루루가 오랜만에 어린 손님을 보니 계속 장난을 치고 싶나 보네. 목마르지? 일단 이것 좀 마시면서 마저 이야기하자. 그런데요, 제 시간을 팔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부자가 될 만큼의 시간을 판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 당장 팔고 싶어요. 급하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네가 살아갈 미래의 시간을 팔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과거든 미래든 다 좋아요. 다. 그래. 그렇다면 여기 계약서에 네가 원하는 금액을 적으렴. 로즈가 계약서라는 글자 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갈색 종이 그리고 깃털펜을 지후 쪽으로 내밀었어요. 지후는 흥얼거리며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수의 단위를 떠올렸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하며 일단 숫자 0을 최대한 많이 붙여보기로 했어요. 어이쿠, 많기도 하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려면 대가가 클 텐데 꼬마야.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손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홍차랑 빵 좀 더 먹고 있으렴. 나는 시간약을 제조해 올 테니. 아, 혹시 약 만드는 게 궁금하면 가까이서 구경해도 되고. 아니에요. 저는 빵 먹으면서 루루인지 뭐식인지 하는 저 고양이랑 놀고 있을게요. 그새 정들었구나. 그래, 싸우지는 말고. 네. 로즈가 장식장에서 재료들을 골라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바구니를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비커에 마법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보라색 가루가 담긴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 담갔어요. 로즈의 레시피, 보라색 말린 꽃잎은 미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루가 되도록 잘게 부수어 모래시계 안에 넣는다. 이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서 계약서와 함께 마법약에 담그면 그 즉시 계약자의 시간을 빨아듭니다. 로즈는 지후가 작성한 계약서를 천천히 정성을 다해 마법약에 담갔어요. 잉크가 마법약 속에서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어요. 지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루루와 아웅다웅 말장난을 주고받으며 놀았어요. 그러다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나 괜찮냐? 루루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더니 눈앞이 금세 캄캄해졌어요. 회장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누군가 지후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깨웠어요. 지후는 긴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너구리처럼 꼬물꼬물 몸을 움직이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눈앞이 뿌옇게 보였어요. 마치 불투명한 유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눈이 너무 뻑뻑해. 왜 이러지? 지우는 눈을 문질러댔어요. 하지만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뿌연 시야 안에 궁정 같은 풍경이 들어왔어요. 지후가 늘 꿈꿔왔던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고개를 조금 돌리자 침대 머리맡에 지후를 깨운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지후는 다시 고개를 휘휘 돌리며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주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좁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눈이 이상해진 것 같아 계속 눈을 비볐어요. 그러나 잘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참...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서요. 회장님, 백내장 증상이 다시 심해지셨나 봅니다. 제가 성모안과 김 원장님께 연락드려 놓겠습니다. 형은 왜 자꾸 나보고 회장님이래? 생각하고는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이상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몸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고장난 로봇이 된 것 같았어요. 힘겹게 걸음을 옮겨 거실로 나가니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고, 배고프다.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단정하게 차려입은 가사도우미들이 하나, 둘, 셋, 맙소사 8명이나 일렬로 서서 지후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었어요. 지후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번개가 치듯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로즈와 루루, 그리고 시간을 파는 가게.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팔고 진짜 부자가 된 거구나. 이제야 상황 파악을 끝낸 지우는 신나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그런데 배가 풍선처럼 불룩 나와 있어서 뒤뚱뒤뚱 걸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다리도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2층을 구경하고 나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다리를 삐끗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픈 거야? 안 아픈 곳이 없잖아 이거. 지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맛있는 냄새가 새어나오는 곳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움직일 때마다 몸이 쑤셔서 도저히 빨리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후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부엌이었어요. 아까 봤던 8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식탁 뒤로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지후가 앉기를 기다렸어요. 넓고 기다란 대리석 식탁 위에는 음식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어요. 익숙하면서도 이색적인 느낌의 음식들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저절로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우와, 음식 짱 많다. 회장님, 의자 빼드리겠습니다. 가사 도우미들 중 한 명이 지후에게 걸어오더니 공손하게 의자를 빼주었어요. 지후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를 구부리고 앉는 순간 무릎에서 뽀각 소리가 났어요. 지후는 이러다 자기 몸에 있는 뼈들이 다 부러지고 마는 게 아닐까 겁이 났어요. 오늘의 메뉴는 오일에 절인 토마토, 염소젓 치즈, 다진 게살 스프, 감자 스프, 이탈리안 베이컨이 들어간 먹물 리조또. 가사 도우미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지우는 양손에 포크와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디저트는 바닐라 맛빵과 따뜻한 커피로 준비했습니다. 저기요 누나. 지우가 감자 스프를 우물거리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근데 왜 죄다 흐물흐물한 음식밖에 없어요? 나는 바삭한 게 좋은데. 바삭한 사과 파이, 페스츄리, 초콜릿 알사탕, 땅콩 가득 들어간 헤이즐넛 아이스크림도. 회장님 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여자가 지우를 보고 뭐라고 입을 뻥긋했어요. 지우는 그 여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소근대며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고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좀 크게 말해요. 안 들려요. 그 여자가 옆에 다가오더니 지후 귀에 대고 말했어요. 회장님 이가 안 좋으셔서 딱딱한 음식은 못 드시잖아요. 뭐라고? 지우는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집도 넓고 맛있는 음식도 가득하고 직원들이 자기를 깍듯하게 대접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자꾸 자기를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지우는 양손에 든 포크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지우를 깨운 젊은 남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공손하게 화장실 위치를 가리켰어요. 회장님 오늘따라 이상하시지 않아? 그러게, 벌써 치매라도 오신 건가? 지후가 자리를 옮기자 모두 속닥였어요. 물론 귀가 좋지 않은 지후는 그 속닥거림을 듣지 못한 채 화장실로 갔어요. 아이 정말 다들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무슨 늙은이라도 된 것처럼. 이게 뭐야? 지훈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거울 속에는 새하얗게 샌 머리카락, 탄력 없이 축 늘어진 피부와 눈, 코, 입, 얼굴 곳곳에 난 사마귀와 기미, 자글자글한 주름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내가 왜...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굴 이곳저곳을 만져보았어요.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름진 얼굴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내 머리를 싸진 채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백만장자가 된 건 좋지만 노인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문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노인 특유의 구부정한 자세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니요. 그냥 좀 놀라서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화장실까지 쫓아오셨는지.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시길래 저번처럼 쓰러지신 줄 알고 걱정이 돼서요. 괜찮으신 거죠? 요즘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러게요. 이상하게 몸 어디 한 군데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네요. 아이고, 찌뿌둥해. 지호가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쉽지 않았어요. 온몸의 마디마디가 다 굳은 느낌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지우를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마저 식사하시고 누워서 좀 쉬시죠, 회장님.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축구라니요. 큰일 나십니다, 정말. 쭉 점잖게 말하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기겁을 하고 소리쳤어요. 나이 많은 지후가 축구를 한다고 하니 크게 놀란 모양이에요. 지후는 커다란 갈색 가죽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형, 나 심심하단 말이에요. 나 그럼 뭐 하고 놀아요? 회장님, 오늘따라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다 하시고 중대한 일 처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몸이 불편하다고 잘 나가지 않으시잖아요. 평생을 일하시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쉬면 안 돼요? 회장님, 제발... 오늘 오후에 소망병원 이 원장님이 방문하실 겁니다. 이 원장요? 네, 지난주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 원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축구를 하고 싶다고 다시 조르려는데 커다란 유리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우는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요. 몸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고 기운까지 없는 자신이 마치 병든 닭처럼 느껴졌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이내 스르륵 낮잠에 빠졌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지우를 깨웠어요. 큰 소리로 이불을 들추며 깨우던 엄마와 달리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이 원장님 오셨습니다. 지우는 눈을 비봤어요. 꼼지락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눈앞에는 금태 안경을 쓴 늙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니, 늙은 남자라고 해도 지후보다는 젊은 축에 속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엄마 아빠랑 같이 들으면 안 돼요? 네? 부모님 두 분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 회장님, 아직 잠이 안 깨셨나 보네요. 자, 그럼 잠시 앉겠습니다.
이 원장이 소파에 앉더니 서류 가방에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꺼냈어요. 자,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은 아직 좋으십니다. 치매 걱정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가 심각한 상태네요. 이 원장은 금태 안경을 몇 번 축혀 올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립선 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2차성 고혈압, 당뇨 부분은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예? 아니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아요? 다 약 먹으면 낫는 병 아니에요? 당연히 치료해야 하겠지만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정도지요. 노인성 질환들이 완치는 힘드실 듯합니다. 아, 이게 뭐야. 백만장자가 돼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 아빠도 없고 얼굴도 이상해지고 축구도 못하고 온몸이 아프고 돈 많으면 뭐해. 늙고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걷지도 놀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지훈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 원장과 젊은 남자, 가사 도우미들은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어요. 한참을 엎드려 울던 지우가 갑자기 발딱 일어나더니 눈물로 얼룩진 채 외쳤어요. 안 되겠어. 나 돌아갈래.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 다시 돌아간다고. 지훈은 무작정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에 다시 찾아가서 애원해 볼 셈이었어요. 노인 백만장자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내 몸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회장님! 회장님! 젊은 남자가 허둥지둥 지우를 쫓아갔어요. 집을 나온 지훈은 시간을 파는 가게가 위치한 골목으로 가겠다고 우겼어요. 젊은 남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했어요. 지우가 자꾸 우기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지우가 원하는 곳으로 태워다 주었어요. 지우가 그토록 꿈꿔왔던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말이에요. 회장님, 말씀하신 곳 다 왔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젊은 남자가 차를 세웠어요. 지훈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익숙한 뒷골목 풍경이었어요. 맞아요. 지훈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시간을 파는 가게가 있던 자리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루 종일 쌩쌩하던 가벼운 몸, 축구를 하며 뛰어다니던 튼튼한 다리, 주름 없이 탱탱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왜 잠겨있지? 시간을 파는 가게의 나무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낡은 가게처럼 보였어요. 저기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누나, 루루야. 지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손이 새빨개지도록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던 지훈은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간 거야, 둘 다. 누나, 누루야. 나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지훈은 밤이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지후와 함께 온 젊은 남자는 지후의 개인 비서였어요. 비서가 지후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몇 번을 사정하자 지후는 마지못해 차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두 눈을 부릅뜨고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은 없는지 가게 문이 열리지 않는지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간혹 골목을 지나는 사람 몇 명 있을 뿐 시간을 파는 가게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어요. 지훈은 자꾸만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그 뒤로 매일 시간을 파는 가게 앞에 가서 하루 종일 로즈와 루루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졸음이 쏟아지는 밤이 오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에 매일 출석 도장을 찍은 지 1년이 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 되자 적막한 어둠이 온 세상에 들이웠어요. 어둠은 달마저도 가렸어요. 개기월식 날이 된 거예요. 오늘도 허탕이구나. 이제 집으로 갈까요, 회장님? 그래야죠. 잠시만요. 지우가 무언가를 보고 다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로즈가 루루를 품에 안은 채 가게 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바삐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누나, 루루야. 로즈가 달려오는 지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늙은 노인 하나가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로즈는 그런 지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구나. 뭐예요? 왜 가게를 이제 열어요? 아주 없어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예, 그 나이에 그렇게 뛰면 큰일 나. 튄다. 루루도 말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로즈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도 숨을 가다듬고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뭐 좀 마실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나. 제가 언제 노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였지. 정신없어라. 일단 진정하고 주스 좀 만들어줄 테니 잠시 앉아 있어. 지우는 로즈의 말에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음 가게에 왔을 때 앉았던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을 구부려 앉는 순간 저절로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나왔어요. 잠시 후 로즈는 자신이 마실 홍차와 지우가 마실 크림소다를 나무 탁자에 내왔어요. 바다색 탄산수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린 음료였어요. 마셔. 네가 좋아할 만한 음료로 만들어봤단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어쩐 일로 다시 온 거야? 한창 즐기고 있을 줄 알았더니 혹시 마음에 걸리는 점이라도? 지우는 홀짝홀짝 마시던 크림소다를 탁 내려놓고 다시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장난해요, 누나. 노인이 뭐예요, 노인이. 앞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팔다리도 정근망근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요. 엄마 아빠도 나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돌아가셨다잖아요. 지우는 지난 1년 동안 노인이 되어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어요. 그러니? 로즈가 홍차를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근데 어쩌지?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요? 제가 언제 노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노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싶다고 했잖니. 그랬죠. 하지만 노인 백만장자 말고요. 네가 원하는 만큼의 백만장자가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란다. 그 전까지는 계속 힘들게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나 보지. 지우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로즈의 설명을 듣고는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지우는 풀이 죽어 말했어요. 아이고,
그랬던 거군요. 어때? 백만장자 생활은 할만하니? 저기 누나,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벌써? 더 즐기지 않아도 되겠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신나게 축구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지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글쎄, 안 될 거야 없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해. 다 드릴게요. 제가 가진 거 다시 다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제발요, 누나. 좋아. 그럼 시간약을 만들어야겠구나. 음료수 좀 마시고 있으렴. 알다시피 내가 약을 제조할 때는 꽃잎 향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질 수 있어. 졸리면 참지 말고 자. 알았지? 네, 누나. 로즈가 장식장에서 재료를 골라 시간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쥐죽은 듯 고요한 가게 안에서 말린 꽃잎 부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루루는 탁자 위에 누워 갸르릉 소리를 내며 잠에 빠졌어요. 루루의 갸르릉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곧 지후도 꽃잎 향기에 취해 잠이 쏟아졌어요. 지후는 잠에 드는 순간에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다시는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젊음을 아주 알차게 즐기겠다고.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노인 지후는 로즈가 건네는 시간약을 마시고 다시 어린이 지후로 되돌아갔어요. 로즈가 거울을 보여주자 어려진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는 만세를 외치며 방방 뛰었어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시큰둥한 표정의 루루를 번쩍 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지막으로 로즈에게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는 가게 문을 힘차게 열고 나갔어요. 그 뒤 다시는 시간을 파는 가게 앞에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장하늘, 너 또 숙제 안 했지? 아휴, 오늘도 너냐? 하루라도 말썽 좀 안 부릴 수 없니? 하늘이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혼나기만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늘이는 숙제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법이 없었고 그저 틈만 나면 장난치기 바빴어요. 친구들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불량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희죽희죽하며 장난만 치고 돌아다니는 하늘이를 보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언제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하늘이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야단맞았어요. 하지만 이날은 다른 날들과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 이유는 하늘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야단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3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하늘이 반은 와글와글 정신이 없었어요. 하늘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두두두두두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하늘이에게 헤드록을 걸었어요. 하늘이와 앙숙인 태호였어요. 야, 어디 가냐? 이거 안 놔! 하늘이가 힘을 세게 주며 태호의 팔을 뿌리치는 순간이었어요. 태호가 중심을 잃고 휘청이더니 쿵 하고 넘어졌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자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하늘이와 태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이는 난처한 얼굴로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야, 괜찮냐? 그런데 하필 복도를 지나가던 담임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놀라서 앞문을 발칵 열고 들어와 소리쳤어요. 장하늘, 또 너야? 내가 너 때문에 아주 교실을 비울 수가 없어. 선생님은 넘어진 태우를 일으키며 성난 불곰처럼 하늘이를 노려보았어요. 장하늘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구나. 맨날 장난만 치더니 고소하다.
쟤 이번에도 꼴등했대. 장난치는 만큼 열심히 공부했어 봐. 야, 꼴등이 뭐냐 꼴등이. 선생님이 나가자 아이들이 하늘이를 보며 떠들어댔어요. 하늘이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행히 태호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남아서 반성문을 써야 했어요.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반성문을 쓰고 학교를 나온 하늘이는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이게 다 자기가 반에서 꼴등이라 생긴 일 같았어요. 만약 자신이 반에서 1등을 하는 모범생이었다면 선생님도 단박에 자기를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순간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늘이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져서 거리를 쏘다녔어요. 학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혼자 땅바닥을 보고 돌멩이를 차며 걸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하늘의 어둠이 짙게 깔렸어요. 왜 이렇게 어둡지? 오늘 개기월식인지 뭔지 하는 그날이구나. 근데 여긴 또 어디야? 하늘이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어요. 인적 드문 뒷골목이었어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걸어온 거지? 캄캄한 뒷골목에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자 몸이 으스스 떨렸어요. 빨리 골목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점점 빨라지던 하늘이의 발이 한 가게 앞에서 딱 멈췄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라고 적힌 작은 가게였어요. 가게 옆에는 고장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 이게 뭐지? 하늘이는 자기도 모르게 신비한 기운에 이끌려 나무 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랑 하고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계세요?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어요. 하늘이가 조금 더 안쪽으로 발을 옮기려던 그때였어요. 커다란 그림자가 흔들거리며 하늘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림자는 하늘이보다 5배, 아니 10배는 더 커 보였어요. 우와, 괴물이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발바닥에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림자는 하늘이를 집어삼킬 듯이 점점 더 커지다가 하늘이 앞에 멈춰섰어요. 반갑다. 고양이구나. 잠시만. 고양이? 하늘이는 그림자의 주인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고양이가 말했다는 사실에 아까보다 더 놀라서 소리쳤어요. 루루는 시큰둥하게 몸을 빙글 돌려 가게 안쪽으로 종종 걸어갔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늘이는 분명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어요. 어서 와. 이번에도 꼬마 손님이네. 가게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 탁자 밑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로즈가 일어나 새 손님을 반겼어요. 하늘이는 로즈를 보고 우와, 엄청나게 예쁜 누나다. 연예인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가게는 처음이지? 구경하렴. 로즈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럼. 장난기가 많은 만큼 호기심도 많은 하늘이는 두리번 가게 안을 탐색했어요. 그러다 가게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장식장에 눈길이 멈췄어요. 장식장 안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늘이는 어느새 학교에서 겪은 억울한 일은 다 잊은 듯 장식장 안의 재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겨우살이 열매야. 이건요? 장미기름.
그럼 이건요? 복어 누날. 복어 누날이라는 말에 하늘이가 토하는 척했어요. 이런 걸 왜 팔아요? 다 이상해. 그것들은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란다. 여긴 대체 뭘 파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시간약을 파는 곳이야. 시간을 멈출 수도 느리거나 빠르게 가게 할 수도 있는 마법약을 만들어 파는 곳. 로즈의 말에 하늘이는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시간약이라니. 에이, 장난치지 마요. 내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까? 인사해. 이쪽은 말하는 고양이 루루야. 말을 마친 로즈는 하늘이에게 루루를 소개했어요. 로즈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아까 봤던 고양이가 막 똥을 싸고는 모래를 덮고 있었어요. 말하는 고양이? 내가 아까 들은 게 진짜였다고? 대박. 정말로 저 똥 싸는 고양이가 말하는 고양이라고요? 똥 싸는 고양이라니 말 심하다. 쑥스럽게. 아무튼 반갑다. 루루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진짜 사람 말 하잖아. 하늘이는 넋이 나간 얼굴로 루루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불꽃이 튀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했어요. 하늘이는 까만 구슬 같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마법사예요? 뭐 비슷해? 우와, 멋있다. 그럼 사고 싶은 거 말해도 돼요? 말해보렴. 시간을, 하늘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시간을 멈추는 것, 시간을 느리게 가거나 빠르게 가게 하는 것. 이것들 중 무엇이 가장 재밌을지 고민했어요. 갖가지 재미있는 상상들이 머릿속을 통통통 뛰어다녔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하늘이는 갑자기 손뼉을 짝 하고 치더니 말했어요. 그래, 좋았어. 결정했니? 로즈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아이들에게만 흘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네, 저는 시간을 멈추는 약을 사고 싶어요. 그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계획했나 보구나. 로즈가 하늘이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진짜로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하늘이가 헤헤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돈은 가져왔겠지? 원래 시간을 멈추는 약은 개당 10,000원인데 학생 할인가로 5,000원을 줄게. 하늘이는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어요. 며칠 전에 받은 한 달치 용돈 3만 원이었어요. 이 돈을 모두 쓸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3만 원어치 주세요. 그래, 그럼 6병을 살 수 있겠구나.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렴. 로즈가 나무 의자를 가리켰어요. 하늘이가 의자에 앉은 순간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긴장이 풀리고 나니 배고픔이 몰려왔어요. 하하하, 학교에서 급식 먹고 나서 뭘 먹은 게 없어서. 그럼 우선 간식 좀 만들어줄까? 하늘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로즈는 접시에 달걀과 커스터드 크림을 풀어 휘휘 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갈색 설탕을 잔뜩 뿌리더니 토치로 불을 쏘았어요. 하늘이가 신기한 듯 턱을 괴고 구경했어요. 로즈는 뚝딱 에그 크렘 브릴레를 만들더니 우유 한 잔과 함께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위에 올린 설탕이 적당히 굳어 바삭했어요. 작은 숟가락으로 설탕을 톡톡 두드려 부수니 그 밑에 부드럽고 촉촉한 크림이 가득했어요. 하늘이는 설탕과 크림을 한꺼번에 푹 떠서 입에 넣었어요. 입안에 달콤한 향이 가득 퍼졌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하늘이가 감탄하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로즈는 바구니를 들고 장식장으로 가 재료를 골라 담았어요.
그 사이 루루가 냄새를 맡고 나무 탁자 위에 폴짝 뛰어올랐어요. 맛있냐? 루루가 다가와 콧구멍을 벌름벌름거렸어요. 하늘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은 에그 크림 브렐레를 모두 꿀꺽 삼켜버렸어요. 뭐 이런 먹보가 다 있냐? 네가 사람 먹는 걸 왜 다 탐내? 치사하다. 그럼 이거라도. 루루가 옆에 놓인 우유 쪽으로 걸어갔어요. 루루,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욕심을 부리니? 이것만 만들고 밥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로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리쳤어요. 루루는 금세 꼬리를 내리고 탁자 위에 벌러덩 누웠어요. 로즈는 다시 시간약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겨우살이 열매와 당나귀풀, 말린 꽃잎을 잘게 부수어 투명한 유리 주전자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마법물과 장미기름을 한 방울씩 넣었어요.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풀냄새와 꽃향기가 가게 안에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하늘이가 상큼한 향기를 맡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그대로 탁자 위에 엎드려 잠에 빠졌어요. 곧이어 루루가 옆으로 다가와 우유를 할짝거렸어요. 예, 이제 일어나렴. 저 얼마나 잤어요? 하늘이가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글쎄, 한 30분쯤? 자, 여기 시간약 가져가. 로즈가 하늘이에게 작은 유리병 6개를 내밀었어요. 엄지손가락 굵기에 앙증맞은 병이었어요. 조그만 병 안에는 빨강, 노랑, 초록빛깔의 액체들이 섞이지 않은 채 층층이 들어있었어요. 마치 꿈틀이 젤리 같았어요. 이게 마법의 시간약이에요? 하늘이는 좀 볼멘 소리를 했어요. 뭐 대단한 마법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고작 손가락만한 병이 담긴 물이라니. 못 믿겠어? 이게 작아 보여도 제 역할은 분명히 할 거야. 정말 이걸 마시면 시간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예, 5,000원에 너무 큰 걸 바란 걸 아니니? 딱 5,000원만큼의 시간이 멈출 거야. 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멈추고 싶을 때마다 한 병씩 마셔보렴.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야. 재미있는 일이라는 말에 하늘이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작 10분이 뭐냐 하고 생각했다가 다시 10분이 어디냐? 시간을 멈추는 건 나밖에 못하는 일이야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늘이는 꼬깃꼬깃 접어둔 3만 원을 내고 가게를 나왔어요. 개기월식 탓에 세상이 어두웠지만 하늘이의 얼굴은 밝고 환하게 빛났어요. 선선한 가을 바람까지 불어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가볍고 상쾌했어요. 웃지 않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시간약을 먹고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벌일지 생각하니 심장이 쿵쿵 뛰고 엉덩이가 들썩거렸어요. 공기가 잔뜩 들어간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교실로 들어가는 하늘이의 발걸음이 춤추듯 가벼웠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교실에 들어선 하늘이는 곧바로 태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는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하늘이를 노려보았어요. 그러고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어요. 어디 무서워서 장난이나 치겠어? 장난 한 번 쳤다고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하니 말이야. 야, 어제는 누가 장난을 아니랄까봐 장난 한 번 더 쳤다가는 팔이나 다리 하나 좀 부러지고 말 거야. 우와, 무섭다 무서워. 저 자식이? 하늘이는 입술을 잘근거리며 태우를 노려보았어요. 어제 일이 억울했지만 어찌됐건 다친 것이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태호가 또 시비를 걸었어요. 태호 저 자식을 어떻게 골탕 먹이지? 에이, 억울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오기가 생겼어요. 그러다 문득 하늘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간을 멈추는 약이었어요. 하늘이는 이 약을 써보고 싶어졌어요. 하늘이는 주머니 속에서 시간약 하나를 꺼냈어요. 유리병 뚜껑을 따고 병에 든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입안에서 무언가 톡톡 쏘는 맛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왁자지껄 하던 소리가 딱 멈춤과 동시에 교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하늘이는 재빨리 고개를 휙휙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반 아이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하늘이는 교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가 보았어요. 반 아이들이 하늘이를 골리려고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복도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복도를 지나가던 선생님들도 모두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딱 얼어붙어 있었어요. 진짜로 시간이 멈췄잖아. 그렇다면 하늘이는 신난 표정으로 다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태호 쪽으로 쿵쿵쿵 걸어갔어요. 태호는 비아냥거리던 표정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한쪽 눈썹과 한쪽 입술 끝이 올라간 아주 얄미운 표정이었어요. 이 자식을 어쩐다? 하늘이는 지금 당장 태호에게 발차기라도 한 방 먹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어제 오늘 당한 수모를 갚아주려면 더 큰 한 방이 필요했어요. 옳지.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정태호. 잠시 고민하던 하늘이는 순간 눈이 반짝하더니 태호의 바지를 잡고 무릎 아래까지 쭉 내려버렸어요. 팬티까지 내리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봐줬다 자식. 하늘이는 바지가 벗겨진 태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낄낄댔어요. 혼자 보기 아쉬운 광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태호에게 복수를 하다니. 지난주에 얹힌 소시지빵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이가 태호를 창피하게 만들려는 이유는 백설이 때문이었어요. 설이는 태호가 1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 설이에게 바지가 벗겨진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을 거예요. 곧 시간약의 마법이 풀렸어요. 조용하던 교실의 공기가 출렁하고 흔들렸어요. 아이들의 떠들던 소리가 폭포처럼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거 뭐야? 한 아이가 태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교실 안 모든 눈길이 태호에게 꽂혔어요. 야, 정태호 좀 봐! 변태냐? 교실에서 옷을 다 받고! 아이들은 교실이 뒤집어질 만큼 크게 웃어댔어요. 어떤 아이들은 책상을 치면서 웃었어요. 하늘이도 모르는 척 픽 웃었어요.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손으로 입을 막고 수군대는 무리에는 백설이도 껴있었어요. 이게 뭐야? 태호의 얼굴빛이 파랗게 변했어요. 태호는 재빨리 바지를 다시 올렸어요. 파랬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태호는 자기 머리를 거칠게 헝클더니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때 1교시 수업 시작종이 울렸어요. 깨르르 웃던 아이들은 제각각 무리지어 교실 밖으로 우르르 튀어나갔어요. 장하늘, 뭐해? 빨리 나가자. 어딜? 1교시 체육 시간이잖아. 빨리 얼른 가자. 절친 윤호가 답답한 듯 하늘이의 팔을 잡아 끌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태호에게 한 방 먹인 것도 끝내주는데 1교시부터 체육이라니. 하늘이는 아침부터 기분이 날아갈 듯했어요. 하늘이는 다른 과목은 다 자신 없었지만 체육만큼은 자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달리기 대회나 줄넘기 대회, 멀리 뛰기 대회가 열리면 1등까지는 아니어도 꼭 5등 안에는 들었어요. 자, 어제 말했듯이 오늘은 달리기 대회 결승전에 나갈 사람을 뽑는 날이다. 반에서 1등 하는 사람은 다른 반 1등들과 함께
다음 주 체육대회 때 결승전을 뛰는 거다. 하늘이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항상 3등 안에는 들었지만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서 1등만 출전하는 결승전은 그림이 떡이었어요. 아예 10등, 20등이면 몰라도 1등에 가까운 2등, 3등이어서 억울함이 더 컸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승전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늘이를 포함한 8명의 아이들이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던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응원했어요. 하늘이는 지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마침내 눈앞에 노란색 결승끈이 보였어요.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이는 마지막에 그만 방심하고 말았어요. 하늘이가 조금 느려진 순간 바로 뒤에서 바싹 붙어 따라오던 윤호가 하늘이를 제치고 뛰어갔어요. 오! 안 돼! 당황한 하늘이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주머니 속에 든 시간약 하나를 재빨리 꺼내 마셨어요. 순간 함성을 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역시나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하늘이는 이제 멈춘 시간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멈춘 시간 속에서 혼자만 살아 움직인다는 생각에 우쭐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어딜 1등은 나야. 하늘이는 2발짝 앞으로 갔어요. 한 발짝만 움직이면 자신을 제친 윤호와 같아지는 것이었고 2발짝 움직이면 윤호를 제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친구야, 미안하다. 시간약의 약효가 떨어질 때쯤 하늘이는 달리는 자세를 잡았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이에요. 곧 멈췄던 시간이 다시 째깍째깍 흘렀어요. 아이들의 함성이 귀에 꽂히는 순간 하늘이가 노란 결승끈을 끊었어요. 축하한다 장하늘. 네가 우리 반 대표로 다음 주 결승전에 출전할 거야. 하늘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어제와 달리 하늘이를 보는 아이들의 눈길이 전혀 삐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아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축해 올리며 감탄했어요. 하늘이는 괜히 어깨가 으쓱거렸어요. 오른쪽을 보니 윤호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분명 하늘이를 제쳤는데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윤호는 곧 하늘이에게 먼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축하해 주었어요. 하늘이는 윤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미안한 기색을 내비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시간약에 대해 말해봤자 믿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하늘이에게 몰려들었어요. 야, 장하늘 너 대단하다. 그러게, 분명 윤호가 널 제치는 것 같았는데 금세 다시 역전하다니 진짜 대단해. 오늘 좀 멋진데? 야, 대단하다. 하늘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씩 웃었어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사실 마음이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듯 했어요. 그때였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하늘이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촥 끼얹었어요. 달리기 잘하면 뭐하냐? 꼴통인데. 정태호, 너 또? 그렇잖아. 공부는 맨날 꼴등이면서 달리기만 잘하면 뭐하냐? 호웃음 치며 비아냥대는 태호의 말에 슬슬 화가 차오르기 시작해 하늘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막 태호에게 달려들려던 때 선생님이 교실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왔어요. 하늘이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늘이 주변에 몰려들었던 아이들도 썰물처럼 흩어졌어요. 1교시가 체육이라 좋았지? 자, 이제 지옥 시작이다. 2교시부터는 쭉 시험이다. 알지? 말도 안 돼. 시험이다, 지옥이다. 진짜 시험 싫어요. 선생님 말에 교실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선생님은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무뚝뚝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돌렸어요. 2교시는 국어 시험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시험지를 받아든 하늘이의 눈이 뱅글뱅글 돌았어요.
아이들의 연필 소리가 사각사각 부지런히 들려오는데 하늘이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공부 좀 해둘걸. 달리기 1등 하자마자 공부 꼴등이라고 놀림받게 생겼네. 이거 참. 하늘이는 연필 꼭지를 잘근잘근 씹으며 누나를 굴렸어요. 그러다 대각선에 앉은 지혜에게 눈길이 향했어요. 지혜는 반 1등, 아니 전교 1등을 할 만큼 똑똑한 아이였어요. 지혜는 쉬지 않고 연필을 움직이며 문제를 풀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정확히 낚아채는 사자처럼 거침없이 답을 써나갔어요. 하늘이는 부러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다가 순간 눈을 반짝였어요. 그렇지, 시간약이라면 공부 1등도 문제없어. 하늘이는 곧바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시간약 하나를 꺼내 뚜껑을 땄어요. 그러고는 선생님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몰래 고개를 숙여 약을 후룩 마셨어요. 앞자리에 앉은 윤호의 커다란 등이 방패가 되어주었어요. 그 순간 사각사각사각 연필 소리가 모두 멈췄어요. 하늘이는 이제 멈춘 시간 속에서 익숙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참고 있던 방귀를 뿌 낀 다음 지혜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하늘이는 지혜의 시험지를 보고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멋지다, 지혜야. 우와, 벌써 다 풀다니. 역시 대단하다, 정지혜. 하늘이는 지혜가 쓴 답을 순서대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1, 3, 5, 4, 4, 3, 4. 옹알거리며 답을 모두 외운 하늘이는 소리쳤어요. 오, 예! 역시 나는 천재야. 시간약을 이렇게 쓸 생각을 하다니. 시간은 다시 째깍째깍 흐르기 시작했고 하늘이는 여유롭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외운 답을 썼어요. 하늘이는 남은 수학, 영어, 과학 시험을 똑같은 방식으로 치렀어요. 시간약을 먹고 지혜가 쓴 답을 외우고 또 시간약을 먹고 지혜가 쓴 답을 외우고 반복하다 보니 속도도 빨라지고 요령같이 생겼어요. 마지막 과학시험 시간에는 주머니 속에 시간약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늘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나 남은 약을 먹어버릴지 아니면 아껴뒀다가 필요할 때 쓸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그래, 기왕에 100점 맞을 거면 다 100점 맞아보지 뭐 하고 생각한 뒤 마지막 남은 시간약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음날 하늘이는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늘 꼴찌만 하고 말썽만 부리던 아이가 무려 4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소문이 날개 돋친 듯 퍼진 거예요. 하늘이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100점 맞은 비결을 물었어요. 하늘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글쎄, 뭐 비결이랄 게 있나?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거지 뭐. 아우, 재수없어. 근데 멋있다, 장하늘. 아이들은 부러워하며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몇몇 여자아이들은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하늘이를 훔쳐보기도 했어요. 하늘이가 워낙 공부를 못하고 장난만 좋아해서 이제까지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아이들의 태도에 하늘이는 슬금슬금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하늘이는 아이들의 관심을 온몸으로 즐기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어요. 멀리서 태호, 윤호, 지혜가 함께 하늘이를 힐끔거리고 있었어요. 순간 하늘이는 멈칫했어요. 뭔가 들킨 것 같아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 3명이 마치 타이머를 장착한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태호, 윤호, 지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로 돌아갔어요. 뭐야, 쟤네. 괜히 쫄았네. 하늘이는 한숨을 휴 내쉬었어요. 곧이어 수업 시작종이 울려 퍼지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몇몇 아이들이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떠들자 선생님은 교탁을 탁탁 쳤어요. 자, 앉아라. 선생님은 환한 표정으로 하늘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장하늘, 이제야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야?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동안 안 한 거야? 달리기 1등에 무려 내 과목 100점이라니. 와, 장하다 장해. 자, 모두 박수.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 박수를 쳐주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다음 주에 나머지 과목들도 시험 보고 체육대회 결승전도 있는 거 알지? 선생님이 계속 지켜본다, 장하늘. 아주 기대가 크단다. 네, 하늘이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아, 큰일이네. 이제 어쩌지? 시간약을 모두 써버렸는데. 선생님의 칭찬과 아이들의 넘치는 관심으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잠시뿐이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시험과 달리기 결승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목을 조여왔어요. 마음속에서 환하게 타던 밝은 불꽃들이 다 타버리고 까만 재만 남은 것 같았어요. 장하늘, 안 가고 뭐해? 윤호가 하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하던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 말했어요. 벌써 집에 갈 시간인가? 야, 장하늘. 너 요즘 뭔가 좀 수상하다. 그때 태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지혜도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었어요. 뭐? 내가 뭘? 하늘이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태호, 윤호, 그리고 지혜는 하늘이를 빙 둘러싸고 각자 한마디씩 했어요. 만년 꼴등이 갑자기 내 과목이나 100점을 만다는 게 말이 돼? 난 달리기 할 때 분명히 너를 제쳤는데 눈 한 번 깜빡이니 내가 뒤로 가 있었어. 기분이 조금 이상하던데 무슨 마법이라도 썼냐? 나는 또 어떻고. 너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 바지가 벗겨져 있더라니까. 뭔가 수상해. 태호, 윤호, 지혜는 하나가 되어 기관총처럼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이렇게 된 이상 더는 친구들을 속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자세를 고쳐 앉고는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은... 하늘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시간을 파는 가게와 말하는 고양이 루루 이야기부터 달리기 대회에서 윤호를 제친 이야기, 시험 시간에 지혜의 시험지를 훔쳐본 이야기, 그리고 태호의 바지를 벗긴 이야기까지. 뭐? 말도 안 돼. 이야기를 다 들은 윤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소설 쓰냐? 태호는 머리 옆으로 뱅뱅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네 말이 진짜라면 다 같이 가서 확인해보는 건 어때? 셋 중에 가장 어른스러운 지혜만 반응이 달랐어요. 지혜는 손으로 턱을 만지며 잠시 고민하더니 아주 신중하게 말했어요. 정재, 넌 얘 말을 믿냐? 시간을 멈출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난 찬성. 하늘이가 장난은 좋아해도 거짓말하는 애는 아니니까. 태호와 윤호가 순서대로 한마디씩 했어요. 하늘이, 지혜, 윤호는 그대로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섰어요. 태호도 어쩔 수 없이 셋을 쫓아갔지만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침을 분수처럼 튀기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또 했어요. 유일하게 가게 위치를 알고 있는 하늘이가 앞장섰어요. 잠시 후 하늘이와 친구들은 정확히 시간을 파는 가게 앞에 멈춰섰어요. 문 닫았네? 이거 봐. 어디서 뻥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멍청한 장하늘 말을 믿다니. 태호가 이때다 싶어 콧방귀를 끼며 소리쳤어요.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심지어 시간을 파는 가게라는 간판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늘이는 당황했어요. 분명 여기가 맞는데 이상하다. 하늘이는 위치를 헷갈렸나 싶어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이 기억하는 시간을 파는 가게가 맞았어요. 오늘 쉬는 날인가? 윤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간판도 안 달려있는 걸 보면 무작정 하늘이 네 말만 믿기는 힘들어. 게다가 여기 먼지랑 거미줄 좀 봐. 딱 봐도 몇 년 동안은 장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혜가 가게 앞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짜 여기가 맞는데? 어쨌든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 하늘이는 억울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찌되었든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맞으니까요. 장난꾸러기 하늘이가 진심을 담아 사과하자 친구들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네가 진짜 시간을 멈췄다는 증거도 없는데 뭐. 어쨌든 재밌었다. 네 이야기. 난 이제 학원 가야 해. 지금 몇 시야? 나도 늦었어. 학원에 가야 한다는 지혜의 말에 태호와 윤호도 시계를 확인하더니 바삐 뛰어갔어요. 친구들은 금세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혼자 남은 하늘이도 터덜터덜 집으로 걸음을 옮기다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참,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당장 다음 주 시험이랑 달리기 결승전. 하늘이는 집으로 향하던 몸을 돌려 곧장 학원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친구들한테 장난을 치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로지 책과 선생님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니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선생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자습했어요. 학원 선생님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늘이는 학원에서 나와 달리기 연습을 하기 위해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운동장이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라는 엄마의 전화가 올 때까지 맹연습은 계속되었어요. 드디어 시험과 달리기 결승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도 하늘이는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학교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분명 억지로 하는 건데 왜 싫지 않지? 심지어 재미있잖아. 하늘이는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밤 공기가 시원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더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하늘이는 학교 운동장을 더욱 힘차게 뛰었어요. 하늘이는 이제 시간을 파는 가게를 찾지 못해도 상관없었어요.